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어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고 6시간 만에 계엄령 선포 해제를 하기는 했지만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엄령 선포 이후 부동산 시장은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25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란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나오고 그날 바로 어떻게 보면은 큰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김 대표님 네. 계엄령 선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계엄령 해제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 뭘까요? 일단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결국은 심리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가장 많을 텐데요. 그 경제 상황의 불안감, 해제가 되었지만 이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고 뭐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인이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버렸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영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불안심리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불안심리가 조성이 되다 보면은 당연하게 거래량이 줄어들 거고 지금도 안 그래도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감소함으로써 가격적인 부분도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 전망을 얘기할 때 내년도 2, 3월이면은 금융해제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 부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변곡점이 내년 2, 3월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해서 거래량 감소라든가 매매 가격 하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연이 될 거기 때문에요. 아마도 공급 부족은 나중에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태로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거고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은 하락하는 그러한 시장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탄핵 소추안 자체가 이게 통과가 될 건지 아니면 통과가 안 될 건지 이 부분도 또 한 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네. 지금 현재 탄핵 소추안이 제출을 했는데 탄핵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계세요? 일단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찬성 여부는 뭐 국회에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탄핵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탄핵 같은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된 지가 딱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가 탄핵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이 12월 달에 발의가 되고 3월 달에 마지막 선고가 됐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권은 많은 상승, 한 20%대의 상승을 이루었는데 강남권을 벗어난, 그러니까 한강변과 상급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상급지가 아닌 지역의 부동산들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들을 좀 보였는데요. 아마 지금 시점도 그런 현상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음 또 대선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대선에 대한 예측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똘똘한 한 채 위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분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성되며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럼 신 대표님도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탄핵 자체가 예전에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그건 국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가 한 19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 10표만 이탈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탄핵은 진행은 될 것 같긴 한데 이 10표 자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크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하나 짚어볼 게 뭐냐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던 얘기했던 대선 공약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공공주도로 주택을 대부분 공급하겠다. 주택을 311만 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보유세 강화, 특히 국토 보유세라는 거를 신설을 해가지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도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완화를 해놓은 상황이겠지만 만약에 뭐 탄핵이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게 된다면은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건축 사업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안전진단 면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재건축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진행이 되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잡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은 공공주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모든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토지의 공개념화입니다. 그러면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공이 주도를 하고 공공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여기에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켰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얘기는 보유세 강화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 자체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신 대표님 말씀처럼 결국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한다면 지금 뭐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발표했던 부동산의 공약 자체가 전체적인 공공주도,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부분에서 진행되게 되면 그 초과이익 한수까지도 하겠다, 그 비용들을 전부 다 공공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주택들은 공공화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신탁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라든지 승진자 대상자들은 1주택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1주택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채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정책 현상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후에 탄핵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는 똘똘한 채에 대한 이슈가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탄핵 전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도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엄령 선포 이후에 시장의 불안 심리라든가, 이 불안 심리가 투자 심리라든가 매매 심리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감소로 이어질 거고, 여기에 거래 감소는 당연히 매매 가격이라든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2, 3월이면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상반기가 끝나는 시기까지는 이 불안한 심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가격적인 하락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격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요.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발 사업들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정체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그리고 정체가 된다면은 향후에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이 문제 부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내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급 부족. 우리가 2026년도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급 부족 현상을 좀 더 심화시키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게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크게 와닿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당장 보이기보다
되기보다는 앞으로 그 문제점이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터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또다시 폭등하는 현상들을 또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심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심리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들여다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은행 주최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대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최대한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유동성 자금 자체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도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불안한 심리에 대한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의 관심들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새로운 흐름이 생긴다라고 하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